안녕하십니까. 드익남입니다. 오늘로 드익남 경매물건, 공매물건 두 번째 물건 의뢰가 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스터디한 회원님의 물건이고요. 금나무님의 물건 분석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21695입니다. 논산 1개 다세대 주택이고요. 주소지는 충남 논산시 부창동 102-1 정한 빌라입니다. 몇 호인지는 개인정보상 소유주와 호실은 가리기 하였습니다. 채권자는요, 원플러스론 대부업체고요. 채무와 소유자는 김땡땡입니다. 단독 소유를 하고 있네요. 말소 기준 권리는 원플러스론 대부에 있고요. 2020년 11월 17일 되겠습니다. 임차인 전입 없습니다. 임의 경매자는 원플러스 대론, 원플러스론 대부업체고요. 감정가는 6,300이었는데 입찰 최저가 4,410만원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입찰하실 분들은 보증금 10% 준비하셔서 지방법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빌라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황 조사서를 보시면 임차인 내역과 또한 현장에 집행관이 가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이사항이 있는지 빨간색 체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구란도 아무것도 써있지 않네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황 조사서에 갔더니 임차인 내역이 없고요. 점유관계는 소유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판단하시고 현장은 꼭 가보셔야 됩니다. 경매물건은 현장에 가셔서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열으셨다면 마지막 요약본이 있고요. 요약본이 없으시면 갑구와 을구를 보시고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접수 정보를 보시고요. 접수 정보가 날짜가 연도가 있고 날짜가 있는데 가장 빠른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갑구와 을구의 가장 빠른 날짜가 여기 을구의 2020년 11월 17일 주식회사 원플러스론 대부 이렇게 써있네요.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임차인이 있다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지 느린지 확인하시고 대응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본 물건은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무잉여인데요. 무잉여는 임의 경매에 신청한 사람이 단 1원이라도 받냐 받지 않냐에 따라서 요 경매 사건이 취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 경매 개시를 누가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채권자 원플러스론 대부네요. 말소 기준 권리자하고 임의 경매자가 같기 때문에 무잉여 될 가능성은 없겠네요. 세 번째로 임장을 꼭 가보시라고 했는데요. 임장을 통한 소유주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정보가 있는지 꼭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토계서와 건축물 대장 보겠습니다.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고 이 공시지가에서 지금 이 건물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주변에 있는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계서를 보고 개별 공시가 대비 몇 프로가 지금 이 가격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지구 지정 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시지역이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5층 이하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5층 건물, 4층 건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서에 규제가 있다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규제에 따라서 내 물건이 낙찰이 될 수도 있고 불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축물 대장 보셔야 됩니다. 빌라나 다세대는 위반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도 많고요. 그래서 위반 여부가 써 있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시고 정확히 여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또 점유자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세대 및 대항력 점유자 파악입니다. 첫 번째로 전입세대 열람을 해 봐야 되는데요.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866번길 24-21 이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누구인지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한지 여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와 배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본 물건은 소유자의 물건으로 인정은 가보지 않았지만 소유주가 점유하는 거 볼 때 가장 임차인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점유자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명도할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전입세대 열람은 경매 정보지를 출력하셔서 현재 살고 계신 그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가셔서 실시하시면 아마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 사진과 구조를 보게 되면 경매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사진들이 있긴 있는데요. 요보다는 이제 로드뷰를 통해서 일단 현장 가기 전에 어떠한 건물 구조고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건물 앞에 조망, 그 다음에 일조권,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 지금 4층에 뭔가 있는데요. 요거 지금 물건은 3층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체 지도로 보면서 물건 위치를 보시고요. 또 물건 위치 주변으로 어떤 걸 조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지 옥션의 지도를 열었더니 이렇게 아파트 옆에 조그만 빌라네요. 그 빌라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이 위치에 다른 물건들이 혹시 되어 있는지, 예정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지금 조사하는 물건보다 또 더 좋은 물건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같은 금액이라 한다면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추천하고요. 아파트가 오래됐다면 빌라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동일 모델은 없어서요. 딱 한 주택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이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는 빌라는 어떠한 가격으로 사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의 위치와 주변의 경공매 물건 조사하시고 인근 건물 토지 가격 비교하셔서 입찰가를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찰 전 체크 사항이 있는데요. 사전 조사 리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잔금을 위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고요. 대출은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업체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까지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그 다음에 이자가 싼 곳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억 이하는 취급을 많이 안 하고 법인 물건들도 많이 취급 안 하더라고요. 근데 법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이상 되는 물건들은 대출을 취급하시는데 1억 이하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데까지는 여기고요. 대출업자 알고 계신 은행이나 있으면 다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의 조사 내용,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임차인, 가장 임차인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국주택금융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오타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 전 매수할 때는 꼭 매도 출구 전략을 세워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가지고 가고 월세를 얼마에 받겠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장에 꼭 가셔서 임차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주소지와 호실이 일치한지,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한지, 그리고 그 주변 일대 환경이 어떠한지, 교통편은 어떠한지 꼭 작성해서 그 자료를 모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 일대 초급매,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에 써 있는 그 금액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에 직접 가셔서 금매가가 얼마인지, 임차를 잘 맞출 수 있는지, 얼마에 맞출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론, 고려할 사항이나 입찰 가격은 사건을 의뢰한 금나무님에게만 비공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물건 분석 의뢰하시면 소정의 사례금으로 인해 본 자료와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과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